이런 와중에 이제 윤석열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북한의 이런 결정이 반민족적이다. 민족을 반역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네. 근데 이제 윤석열이 약간 그 건망증이 있는가 봐요. 윤석열이 했던 말을 돌이켜 보면은요. 네.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주적은 북한. 네. 윤석열이 한 말이에요. 네. 네. 국방부 교재도 바꿨잖아요. 예, 북한에서 지금 이제 주적은 남이다. 남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대한민국이다. 건데 대한민국이다 한 건데 이에 이미 앞서서 2년 전쯤에 있죠. 예. 윤석열이 주적은 북한. 그다음에 선제 타격. 네. 그다음에 뭐 직강 끝. 예. 그다음에 지난해 연말에 선조치 후보고. 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지금 일본 끌어 들어가지고 네. 계속 군사훈련하고. 훈련하고 있고 네. 9.19도 파기했습니다. 네. 이런 거 싹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한 일 다 잊어버리고 네, 네. 북한의 결정이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이다. 이거 자기네가 더 먼저 했잖아요. 네. 예. 주적이라고 국방부도 선언했고. 네. 자 그런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 예. 미국이 북쪽이 이제 남쪽이랑 일절 대화를 하지 않고 음흠. 조금만 불꽃이 튕기면 네. 바로 남쪽 전체를 공격하는 전면 전쟁을 시작할 거라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빈말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죠, 자기들도. 네.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예. 로버트 칼린 연구원하고 지그프리 테커 이 사람은 이제 테커. 대북 전문가죠, 핵 네네. 전문가. 해커는 뭐 아주 오래된 예,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기고를 하면서 그랬죠. 음. 한반도 상황이 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 네. 그리고 북쪽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자 뭐 신원식, 태영호 다 나서서 아니야. 너무 과장하는 거야. 과대평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네.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아하.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정확하게 미국 쪽에서 이걸 이해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또 문제는 사실 그 기고가 시정연설 전입니다. 네, 맞습니다. 심지어 심지어. 예, 이제는 더더욱 확실해졌죠. 아.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알게 됐죠. 아하. 여기서 한반도 전쟁이 땅 하고 터지는 순간 사소한 거라도 음. 바로 전면전 전쟁이 시작했는데 아. 핵무기를 쓰겠군. 자 그럼 미국은 근심이 깊어지죠. 왜냐 국지전으로 끝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어떤 전쟁이든. 이번에 또 딱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북에서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군을 개입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되는 거죠. 왜냐 미군이 개입해서 한국 전쟁에 예. 참전한다. 그럼 바로 본토에 쏠 거란 말입니다. 예. 그 얘기를 북쪽은 여러 차례 해왔고 아. 그러니까 미국이 과연 거기까지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전면적인 전쟁까지. 아하. 지금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음. 중동도 지금 확전되고 있습니다. 확전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홍해도 또 그렇고. 미사일 쐈어요. 네, 이란도 그렇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전쟁에다가 대만 또 이번에 그 네. 민진당이 되면서 네. 대만 해협도 위태로워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북과 핵 전쟁을 할 수 있느냐? 아. 이건 정말 어렵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네, 네. 시간도 별로 없어요. 바이든 얼마 안 남았어요, 임기도. 음. 이런 상황이라서 미국은 세 가지 선택지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아하. 그래서 하나는 윤석열 제끼는 거예요, 빨리. 네. 위험하잖아요. 예. 사고 칠 수 있으니까. 윤석 박정희 꼴이네요. 박정희처럼 날리는 거죠. 박정희처럼 날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날아가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미국이 날렸구나 그렇죠, 전쟁 안 그렇죠. 하려고. 그래서 윤석열을 날려버릴 가능성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한국군으로만 전쟁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겁니까? 철수는 안 해도 개입을 안 하는 거죠. 개입을 안 한다. 네, 국지에 터져도 바로 선언하는 거죠. 미군은 개입 안 하겠다고. 아 바로 선언한다. 아니, 제 생각에는 지금 터지면 바로 북한에서는 평택을 쏠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렇죠, 그렇죠. NLL 그냥 무조건 총 쏘면 바로 평택 쏠 것 같은데. 당연히 미군 기지부터 치겠죠. 그럼 발표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미국한테. 거의 이제 사적으로도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루트를 더 미리 보낼 수 루트를 있겠구나. 보낼 수가 있어요. 신호를 계속 미리. 북쪽에다. 혹시 전쟁이 발발해도 우린 개입 안 한다. 우리 치지 마라. 그러면 이제 미군 기지 빼주는 거죠. 아니 저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네.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2번 들렸는데 네네네. 왜 첫 번째 간 곳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차량 발사대 차량 그 공장에 갔냐?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한테 경고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런 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화성 아, 이게 18형도 그런 쐈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안 하려면 잠잘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미국 북쪽에다가. 미리 해야 되겠네요. 그럼. 미리. 미리. 미리 우리는 안 할 테니까 아. 우리 끼어들게 우리 치지 마라. 네네. 주한미군 기지. 예. 그리고 북이 주한미군 기지만 치지 않거든요. 네. 주일미군 기지 관까지 다 치거든요. 이번에 날아가. 이 극초음속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도 그것 때문에 쏜 거고요. 엄청 빠르다는데요, 선생님. 네, 마하 10 이상이죠. 네. 그러니까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두 번째고요. 두 번째가 그거예요. 자기들은 예. 빠지는 거예요. 빠지겠다. 빠지고 한국군끼리만 싸우라 이거예요. 예, 예. 그럼 북쪽은 아무 문제 없어요. 음. 왜냐?
마음껏 한국군을 치고 점령하겠다라고 나올 테니까 예. 핵무기가 있잖아요. 네. 핵무기를 초토화시켜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게 두 번째 가능성이고 한국군이 이길 수도 있다는 희망하에 하는 작전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재래전으로. 근데 세 번째가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예. 혹시 한국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잘 싸우는 우크라이나는 졌지만 그런 꿈을 꾸는 거죠. 핵이 없다는 거를 전제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초반부터 핵을 쓴다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았죠. 네네. 적대 정책 처리하는 겁니다. 아, 적대 정책을 처리하고 북과 전격적으로 화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미국이 하기에는 참 창피하죠. 근데 그런 명분을 만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지금. 이번에도 그러더라고요. 곧바로 대화에 예, 문의가 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옛날 같으면 안 그러는데. 게다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는 대선이라고 와요. 11월에. 예, 근데 트럼프가 지금 잘난 체 시작했거든요. 네. 제가 계속 그 얘기했어요. 북미 관계가 극단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할 텐데 2024년 들어서서 이것이 트럼프에게는 엄청난 호재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계속 이번에도 그 아이오와주인가 예. 거기서 대선 후보 유세 연설하는데 북쪽 문제를 제일 먼저 얘기했거든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네, 자기가 잘 지냈다 사이좋게. 자기가 사실은 전쟁 날 뻔했다 그 당시에. 그래. 전쟁 날 뻔했고 북한에 핵이 많았는데 네. 참 관계 좋아가지고 막았다. 이거를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한다는 거는 네, 뭔가 이게 지금 미국 국민들한테 먹힌다고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북과의 위험하다고. 전쟁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두려워한다. 네, 실제로. 그래서 2017년에 사실 북미 간의 전쟁 위기까지 갔을 때 네네. 그렇게 벙커가 잘 팔렸답니다. 맞아. 지하형 벙커. 네. 핵무기 떨어져도 예. 살아남을 수 있는 벙커. 그래서 부자들은 그때 다 샀대요. 야, 그걸 지하에 다 묻었다는 거예요. 그때 막 하와이도 많이 난리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난리 났었죠. 대피하고 막.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 과정이 유지되면서 더 악화됐기 때문에 네네.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북과 남과 막 붙는다든가 전쟁이 예. 벌어진다든가 미국과 북이 이제 교전을 시작한다든가 했을 때 그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든 상황을 정리해서 평화롭게 해결을 하든 해야 예. 됩니다. 근데 트럼프는 딱 그거죠. 나 때는 좋았는데 바이든이 악화시킨 거다 이거. 예. 나였으면 이렇지 않았다. 아하. 그러니까 나를 다시 뽑아주면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한 방에 정리할게. 네네네. 그럼 바이든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수세거든요. 아, 어차피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네네. 여기에 이 북쪽 변수까지 북한 변수까지 끼어들면 대선에서 이기란 매우 힘들어지죠. 네. 트럼프는 이거 잘 활용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고. 아, 그러니까 북한 변수가 최대 변수가 됐네요. 그 바이든 대선에서? 입장에 그런 바이든 입장에서는 야, 내가 11월 가겠다. 11월 대선 전에 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자기가 당선되려면. 네, 당선되려면 그 가능성을 좀이라 잡으려면 아, 그러지 않고는 가능성이 없어요. 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는 윤석열은 이 상황을 이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윤석열이랑 붕짜자 붕짜는 이해 못하는 예, 것 이해 같습니다. 못하는 거 같고. 일단은 국지전으로 네, 자기네 네. 정권을 빨리 넘기고 예. 미국 형님들 힘 세니까 네네. 북한 밀어내고 자기들이 그냥 뭐 혹시라도 뭐 북쪽이 뭐 세게 나와도 형님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네, 형님들이 이런- 불안을 모르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바보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고 미국이 지금 제일 걱정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가장 걱정하는 건 미국일 거예요. 시정연설로 가장 지금 잠 못 드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있잖아. 네. 미국의 네오콘들. 네오콘들. 그래서 윤석열도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긴 할 겁니다. 아하. 뭔지 모르지만 뭔지 불안한가? 왠지 모르지만 이거 뭔가 뭔가 좀 쎄하네. 뭔가 이상한데 아. 천공한테 가서 부적을 받아와야 되나 네. 막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는 미국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극단적 상황이네요. 상황 아. 마지막 상황까지 네. 몰렸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걸 거부권을 또 행사를 했습니다. 또 있죠. 9번째인가요? 이 8번째인가요? 아, 근데 선생님 이제 이게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의 아마 이게 처음일 겁니다. 이게. 근데 네. 한동훈이가 이것에 대고 이제 거부권을 건의를 했죠. 네. 그리고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도 사실은 완전히 얼마나 나쁜 놈인가. 윤석열 꼬봉이고 네.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걸 또 한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 당시에 이놈들이 마약 수사를 주도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동훈이랑 그렇죠. 윤석열이. 네. 그 자신들의 사실 이제 그 범죄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네. 것 같고요. 야, 근데 이 거부권까지 행사한다는 거 이거는 굉장한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부담 안 되죠. 이제 왜냐하면 너무 네. 계속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했기 때문에. 아, 여러 번 했으니까. 한 번 하면 부담돼요. 아. 이게 처음에 한 번 할 때는
의회 뭐 모독이다, 국회 무시다, 민주주의 파괴다, 탄핵 사유다. 네네. 한 번 했을 때 그렇게 작사를 했어야 되거든요. 네. 상대방에서. 아하.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제는 자기들도 부담 없어요. 9번 정도는. 뭐 어차피 계속한 거 네. 계속하는 거죠. 거부권을 해서 안 하는 게 이제 이상한 거죠. 네, 고시도 9번 했고. 맞습니다. 네, 거부권도 9번 하는군요. 예, 그래서 남발하다 보면 반성화 습성화되고 아. 상대 측도 무감각해져요 좀. 이제 옛날보다는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르죠. 처음에 거부권 행사했을 때만 해도 엄청 화가 나고, 네. 야, 저런 나쁜 놈 이랬는데 지금 그냥 그러려니 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체념 하는. 야, 이거 그게 정말 큰 일인데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네네. 권한 남용이란 말이에요. 네네. 거부권을 이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니란 그러니까요. 말이죠. 거부권 남용이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기 때문에 탄핵해야 돼요. 네. 탄핵 사유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9번째 아마 거부권 행사할 텐데 네. 구수 끝에 사법고시 합격했잖아요, 윤석열이. 네. 거부권 9번 행사했으니까 이제 탄핵해도 탄핵을 해야 충분하다라고 된다. 네. 생각하고 탄핵 발의를 한 게 맞지 않냐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지금 총선 이후로 미룰 게 아니라 네, 당장. 민주당에서 지금 바로 탄핵을 지금 발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제동도 좀 걸어야 되고 예. 윤석열한테 그 다음에 총선을 탄핵 총선으로 몰고 가야 되겠고 네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업무를 빨리 정지시켜서 네. 전쟁을 못 일으키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죠. 네, 3월 전에 사고 칠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10월 29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그때 바로 그 한미 연합 훈련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비질런트 스톰인가 그랬어요. 이름이 네. 이게 공중에서 막 그 훈련하는 거였는데 그걸 강행을 했습니다. 바로 강요했죠. 네. 아니 이태원 참사가 벌어져가지고 그때 바로 뭘 발표했거든요. 국가 애도기간인가를. 그런데 그 훈련을 그냥 진행했어요. 네. 그래서 와, 이 상황에서도 전쟁을 하려고 그러네. 그게 정말 그 당시 너무 끔찍한 그런 그 기억이 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빨리 탄핵으로 업무를 중지시키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총선 전에 지금 뭔가 전쟁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이재명 대표도 신년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전쟁 게임 비슷한 거 하려고 한다. 예. 윤석열 정권이. 네. 감을 잡고 있는데 어허. 그걸 그냥 놔두면 어떡합니까? 네. 전쟁 터지면 끝나는 데다. 네. 이 전쟁 얘기는 잠시 후에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성균 배우의 죽음과 사실은 또 있다 했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가. 연장선에 다 있는 거죠. 연장선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약과의 전쟁을 정당화시키려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네. 정당화시키려고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네. 두 사건 다. 네. 근데 앞으로는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겠죠.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했어요. 예. 이태원으로도 한번 타격을 받았고 네. 이성균 대표의 이성균 배우의 사망으로 인해서 네네. 이거는 심각하게 앞으로 타격을 받아서 추진이 어려워졌어요. 네네. 마약과의 전쟁 또 떠들며 사람들이 아하. 또 누구 죽이려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이것저것 해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다. 예. 그럼 뭘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래서 더더욱 위험해집니다.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예, 저는 선생님 그 이성균 배우의 죽음과 관련해서 좀 심리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세계적인 배우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헐리우드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뭐 애통해하고 그런 성명도 내고 그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배우들도 나섰습니다. 네. 그 봉준호 감독도 나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예술인들도 나섰는데 죄책감이 전혀 안 느껴지는 건가? 아, 오히려 쾌감을 느끼나? 자신들이 힘을 과시하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분석을 했었지만 네. 윤석열 정권의 핵심들은 양심이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네. 그 양심은 이게 죄라는 인지는 하는 거는 전제돼 있으면 죄의식은 있어요. 아. 제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진상규명 이런 것도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죄라는 건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여기에 동반되는 감정이 있어요. 도덕 감정이라고. 이게 원래 죄책감이거든요. 전형적인 게. 네. 죄책감, 부끄러움, 후회 이런 네. 건데 이 고장난 사람들은 여기에 이 죄책감이 가서 붙질 않고 아. 뭐가 가서 붙냐면 처벌 공포만 가서 붙어요. 그러니까 공포. 네네. 걸리면 감옥 간다. 네. 이것만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나쁜 짓을 하고 나면 괴롭거든요. 예. 그러니까 죄책감 때문에. 불안하고. 예. 그게 이제 감옥 갈까봐 두려운 거 이전에 죄를 지었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법적인 두려움보다는 양심적 기초. 두려움이군요. 그렇죠. 그쪽이죠. 예, 예. 근데 얘들은 그런 게 아니고 고장났기 때문에 그런 괴로움은 못 느껴요. 아하. 남을 뭐 해쳤다, 괴롭혔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건 모르고 처벌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만 있어요. 예. 근데 처벌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것도 잘 안 느끼겠죠. 아, 그러면 뭐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처벌이 안 되니까. 예, 자기들이 지금 김건희도 그런 거고.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뭘 해도 뭐 처벌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소한 건 되질 않고. 그럼 뭐 죄의식, 죄책감, 네. 죄의식은 있지만 있지만. 죄책감 못 느껴요. 아. 이 사람들은 그게 이제 일단 큰 이유고. 네네. 윤석열 같은 사람은 아예 사람을 죽이거나 네. 괴롭히거나 하면서 힘을 과시하거나 힘을 이제 뭐랄까요 실제로 썼을 때 네네네. 힘을 발휘했을 때 쾌감 느끼는 사람입니다. 성격적으로 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 윤석열 정권 안에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합돼서 있는 집단이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죄책감은 대응이 없고. 죄책감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쾌감도 볼 수 있는 거군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쾌감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서천시장에서 사람들이 지금 재난을 당해가지고 뭐 그러고 있는데 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뭔가 로맨스를 찍고 있고 네. 그걸 배경 삼아서 말입니다. 그 죽음을 물론 죽음의 현장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어떤 파괴 현장, 피해 현장, 가슴 아픈 현장에서 자신들은 쇼를 하고 이성균 배우 죽음 지금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네. 아무런 진상 규명이랄지 사고랄지 이런 게 없고 언론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사람을 작살내버리고. 네. 정말 끔찍한 것 같습니다. 그 서해에서 오늘 이제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쐈습니다. 네네. 그랬는데 제가 좀 눈여겨봐진 부분은 우리 국방부에서 정확한 건 모르겠다. 아니 이러면은 이거 원점 타격 못 하잖아요. 수당 미사일은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쏘는지를 알아야 뭐 네. 어디로 날아올 건지는 고사하고 네. 우리가 어디 맞을 건지는 뭐 네. 말할 것도 없지만 네. 어디서 쐈는지를 한다는 게 쏜다는 게 원점 타격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이러면 원점 타격 못 할 것 같은데요. 네, 원점 타격 못하니까 딴 데다 하겠죠. 딴 데다가. 네. 그 순항 미사일 자체가요. 네.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느려서 별로 위협이 안 된다고. 위협이 안 된다고. 근데 낮아요. 고도가 낮아요. 네. 탄도 미사일은 고도가 높습니다. 예, 쏴서 빵 던지는 거니까요. 탄도는요. 빠르죠. 예, 이건데 빠릅니다. 예. 순항은 이렇게 그거보다는 느리죠. 팔자를 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팔자를. 아니 근데 윤석열이가 느리다 그래도요. 이게 마 1, 2 뭐 이런 거지. 네. 눈앞에서 이게 보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미사일이 슬슬 이렇게 60km 아닌 거죠. 자전거처럼 가고 이러지 않아요. 자전거. 빨라요. 빠른데 탄도 미사일에 비해서 느리다는 거죠. 예. 근데 그 대신 낮게 깔려갔기 때문에 포착이 안 됩니다. 예. 레이더로 잘. 네. 그러니까 놓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네. 순항 미사일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점 타격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자꾸 이제 남북 간의 군사가 긴장이 높아지는데 전혀 뭐 원점 타격 못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두 배로 뭐 해라고 그랬는데 2배 응징. 두 배 응징 뭐 어떻게 할 건지. 그 지난번에 그 1월 5일, 6일, 7일 그때도 네. 6일 날 북이 우리는 그냥 사실 폭약 쏜 건데 그랬는데 그러면 그 60배 어쨌든 간에 폭약이든 뭐든 우리가 봤을 때는 앞으로 쏜 거면은 더 쐈어야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전쟁 납니다. 네. 왜냐하면 NLL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북에서 서해에서 이걸 쐈다는 게 좀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네, 네. 북한에서 딱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북방 한계선 이거 이제 무효다. 인정 안 했지 한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겹쳐요. 네. 꽤 겹치거든요. 어떤 게 겹치나요, 말씀이세요? NLL하고 북쪽이 영해선하고. 예, 예. 그러니까 NLL 이쪽이면 영해선이 여기 밑에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교집합처럼 돼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겹치는 거죠. 네, 네. 그럼 이 영역은 북쪽 입장에서는 자기네 영해고 남쪽 입장에서는 우리 영해인 거예요. 네. 이 영해 안에서는 어느 쪽이 들어가든 침범이 되는 거죠. 예.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서해 경계선 문제, 해상 경계선 문제, 네네. 영해 문제 네. 이것 때문에 반드시 네. 충돌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무력 충돌이. 왜냐하면 북쪽은 남쪽을 이제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교전 상대 국가로 정했기 때문에 예. 헌법에다가 이걸 박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곧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이 발표한 영해선을 국경선으로 발표하겠죠. 예. 그럼 옛날에는 국경선이 아니었거든요. 네. 남북 관계 특수 관계니까 북에서는 아직 국경선을 발표한 적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국경선으로 보는 거예요. 휴전선이랑. 네. 그래서 그걸 헌법에 넣겠다고 얘기했고. 네, 이제 넣겠다. 네, 그래서 그게 국경선으로 확정이 됐다. 네. 그럼 남쪽은 말이 달라지죠. 여태까지 네. NLL 사수를 목숨처럼 외쳐왔습니다. 아유,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이 NLL 버렸네 어쩌네 난리 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그랬죠, 그놈들이.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포기하는 것은 네. 엄청난 굴복이잖아요. 예.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지키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든. 난리 나겠는데. 그러면 이 쉽게 얘기하면 국경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엔 국경 분쟁이 아니거든요. 네.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니까 예, 예. 이제부터 국경 분쟁이에요.
그렇죠. 전 세계 거의 모든 전쟁은 국경 분쟁에서 시작하잖아요. 아, 전쟁이 거기서 많이 발발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국경 분쟁은 서해에서 갈등이란 게 다 그러네요, 그죠? 필연이다, 필연. 뭐 생카쿠 열도도 그렇고, 그렇죠. 뭐 다오이 다오, 맞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다 국경 좀 문제. 독도도 사실 우리도 좀 그런 거고요. 인도와 중국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한 가지 더 얘기가 있는데요. 신혼식이 오늘 그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그 대북 확성기 방송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한다. 근데 얘가 전에 후보자 때 국방부 장관 후보자 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우리 확성기는 네. 북한의 핵미사일에 맞서는 맞아요. 비대칭적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 씨, 저건 뭐냐? 어떻게 핵미사일보다 더 세다는 건가? 뭐- 비대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훨씬 세다는 건데. 막 박성기 틀면 핵미사일이 떨어지나 보죠.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네. 완전 막 핵미사일이 사라지는 거죠. 아니,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북 전단은 된다는 거예요. 신호식 입장은. 근데 확성기는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이제 이거는 민간이고 민간이니까 야 우리가 안 한 거야 이렇게 잘못하고. 말할 수 있지만 확성기는 직접 확성기는 군이 직접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러면 북에서 쐈을 때 그렇죠. 이게 할 말이 지금 없죠. 할 말이 없어지는. 네. 지금 근데 북은 쏠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쏘겠죠. 그러니까는 이거 약간 좀 약간 얘들이 움찔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윤석열 정권도 지금 긴장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니 실망해요. 예.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미국이에요. 아. 미국이 지금 큰 소리 빵빵 치는 것 같지만 네. 움츠려드는 모습을 많이 보인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북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전원회의하고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시정연설에서 네. 얘기했는데 미국의 반응은 딱 하나입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얘들이 약간 이제 앵무새가 된 것 같아요. 북이 뭘만 해도 그 얘기가 나와요. 대화. 대화. 네. 대화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북은. 네.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져서 거기에 자동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아마 자제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신원식도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데 동시에 윤석열 정권 사람들도 상당한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 북쪽에서 강경하게 이번에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겁이 좀 날 겁니다. 네. 이 노래는 그 당시에 이태원 참사 있고 나서 바로 그 며칠 뒤에 있었던 그 비질런트 스톰 훈련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이태원 참사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사진이나 찍고 있고 영정의 얼굴도 없고 이름도 없는 네, 그런 데서 추모를 하면서 또 다시 이런 전쟁을 기획하는 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썼는데 뭐 지금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윤석열 임기 시작부터 제가 걱정했던 거죠. 네. 결국 하다 안 되면 전쟁을 할 거다.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간이다. 예. 지금 이제 거의 그곳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점점 전쟁 위기가 높아져서 네네. 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전쟁이 발발하지 않으면 극이 이상하다. 지금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 그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고 높다가 정도가 아니고. 발발하지 않으면 극이 이상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하다. 오히려 이 정도까지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지금 정상이다, 오히려. 네. 네, 그렇게까지. 네. 근데 이제 그럴 그 가능성들, 그러니까 전쟁의 가능성,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준비 이런 건 정말 너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이 뭐 후보 시절부터 이미 뭐 주적은 북한이라고 했고 그 대선 토론할 때도 네. 뭐 자위대 안 끌어들일 겁니까? 뭐 자위대 안 들여올 겁니까? 뭐 그래가지고 네, 올 수도 있다. 네네 한미일 완전히 지금 됐고요. 네. 훈련도 지금 엄청납니다, 선생님. 네. 작년 한 해 동안 한 훈련이 2017년 전 정부의 그 한 해 동안 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10배랍니다. 훈련 자체가. 네, 10배. 10배고 그 1년 내내 했다고 봐야죠. 1년 내내 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참 네. 말이 좋아. 전략자산이 사실 네. 이제 미국 핵무기 아닙니까? 그렇죠. 핵무기를 단 뭐 폭격기 뭐 이런 것들인데 잠수함 뭐. 잠수함 이런 거. 네. 전 정부에는 이게 총에서 4번인가 왔답니다. 네. 5년 기간 동안. 5년 동안. 근데 이번에 지금 1년 동안에 그 10배가 왔다는 거예요. 네. 와, 지금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밖에 있는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어떤 죽음에 대한 이런 거부권에 대한 약간 무감증 이런 게 있는 건데 전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밖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게 본다는 겁니다, 한반도를. 문제는 이렇게 자극하자. 예. 북에서 완전하게 태도를 바꿨잖아요. 네네. 작년 말 올해 초 기점으로 해서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국 간의 관계, 네네. 교정국 교정국 간의 관계. 관계로 네. 규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이러니까 이제 전쟁 위기는 훨씬 더 올라간 올라갈 거죠. 수밖에 없었던 네. 거죠.
예, 이제 이 상황이 아마 사소한 도발을 해도 네. 북쪽이 전면전으로 대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북위에서 발표를 했더만요. 그렇죠. 그게 네네. 이제 자기들이 말을 작은 했죠. 뭐 불집이라도 뭐 튀어도. 불꽃이라도 튀어도 예, 바로 그냥 전면전으로 가겠다. 미국도 네. 가만 안 놔두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거 가능성 때문에 네네. 전쟁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음. 그나마 이번에 완충구역 사격을 예, 예. 취소했단 말이에요. 네네. 원래는 북에서 그 서해상에서 포사격을 하자 예. 신원 시기가 완충구역 내에서의 군사훈련 시작하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생각했거든요. 네네. 완충구역 내에서의 훈련이 시작하면 거의 전쟁 터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9.19 군사 합의로 사실 이제 서로 안 하기로 합의를 해놨던 거였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무력화되긴 했지만 일부러 자극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근데 그 안에 굳이 들어가서 완충구역 안에서 훈련을 한다. 특히 서해상의 완충구역 안에서 훈련한 건 영해 침범이 된다고요. 예. 이제는 북쪽이 그어놓은 자기들 영해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선 안에서 훈련하게 돼 있어요. 네. 이건 전쟁이 반드시 터진다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네. 완충구역 안에서 훈련을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착한 행동을 했을까라고 네네. 했을 때는 미국이 이걸 제지시켰을 가능성이 많이 많아요. 너무 그런 위험한-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너무 위험하니까. 야 완충구역 안에서 훈련하겠다고 누구 맘대로 네.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아마 못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나름대로 지금 상황을 좀 통제하려고 할 수도 네. 있습니다. 윤석열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그런 비상 상황이다. 아하. 근데 윤석열은 그걸 뭐 말을 순수히 들을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죠. 예. 근데 이제 선생님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지금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을 통해서 먹고 살고 네. 오늘 기사도 보니까요. 우크라 이스라엘 뭐 이렇게 이제 뭐 전쟁이 뭐 전반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막 다들 무기 사겠다고 네. 우리도 무기를 팔아주려고 지금 미국의 무기 그 장사가 네. 굉장히 그 활황이랍니다 지금. 그거 못 따라간다는데요? 수요를? 수요를 그러니까 주문을 못 따라가고 있대요. 아니 오죽 없었으면 사실 우리나라 거를 지금 이거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 거까지 갖고 간 거 합니까? 50만 발이었나 그때.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에. 네. 아니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미국이 지원할 무기가 없어요. 예, 예. 그 지금 다 이스라엘 주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있는 거. 어. 우크라이나전 지원하다가 거의 소진을 했고 그나마 좀 여력이 있는 건 다 이스라엘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 지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무기가 없어요. 그럼 어디가 제일 만만합니까? 네. 한국이잖아요. 네. 야, 니네가 줘 대신.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거 뭐 예. 그 얘기도 좀 잠시 후에 해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인데, 네. 과연 이제 이 미국이 이 지금은 이제 봤을 때는 약간 좀 정지를 시켜놓은 것 같은데, 그럼 미국이 전쟁을 이렇게 중단하겠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 계속 착착 전쟁을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점점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 미국 제국주의가 원래 스스로 패권을 내려놓은 역사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자기들이 죽어도. 예, 항상 패권은 어떻게 깨지느냐? 결정적인 오판 아. 그리고 그거에 따른 패배 아. 이걸 겪고 나서 패권이 깨져요. 정말 안 되는구나 이젠. 뭐 이렇게 이제.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될 뭐 때. 예를 들면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했다가 네네. 레닌그라드 전투에서 대패하고 나서 네. 그거 확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예. 그거 오판이거든요.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으면 그것만 지켰어도 그렇게까지 안 망했을 텐데. 그렇게까지 안 망한 게 아니고 유럽이랑 다 먹었어요. 아 히틀러가. 히틀러를 꺾을 수가 없어요. 어. 미국은 무서워서 주저주저하고 있었고 유럽은 완전히 히틀러한테 쉽게 하면 게임도 안 됐죠. 그러면 히틀러가 이 소련 쳐들어가는 바람에 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오판이었다. 그게 오판이었죠. 그거 안 들어갔으면 됐죠. 근데 들어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불가침 조약까지 했는데 들어간 예,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깨고 거기서 지는 바람에 내리막길을 걷게 된 거거든요. 이 전쟁 광대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생님? 나폴레옹도 비슷하고요. 네네. 그래서 나폴레옹도 거기 갔다 죽었네. 네, 러시아 갔다가 야 러시아가 네. 완전히 그 걔네들 그 무덤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안 갔으면 다 되는데 어. 그러니까 일본도 미국과의 전쟁을 굳이 미국 유도했다고는 하지만 네네. 진주만 공격을 안 했었으면 예. 과연 그렇게까지 폭망했을까?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기에 처하면 그렇군요.
패권이 추락하고 위기에 좀 빠질 수도 있고 네네. 또 역으로 오만해질 수도 있고 하면서 어허. 오판을 하게 되죠. 오판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우크라이나전도 오판한 거잖아요. 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우크라이나를 부추겨가지고 전쟁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 늘 그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뭐 하여튼 시 브리지 훈련인가 막 그런 거를 몇 개국을 데리고 있더라. 엄청나게 데리고 있습니다. 네네. 분위기는 거의 미국이 이길 것 같았어요. 네. 러시아랑 싸우면 미국이 이기겠는데. 맨날 그렇게 큰 소리 쳤죠. 그러니까요. 지금 한밀 네. 지금 항공모함이 제주도에 지금 그쪽에 네. 세 대가 와 있답니다. 지금. 네, 남쪽에. 엄청나다는 듯이 아니 세 대가 와 있을 것 같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 개의 항모 집단이 왔다는 건데 네네. 통상적으로 네 개의 집단이 오면 전쟁 시작이라고 봅니다. 지금 거의 뭐 네. 95%이 정도네요. 그렇죠. 전쟁이.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개면 굉장히 많이 온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그러니까 미국이 잠깐 야 접경 지역에서 그건 훈련은 아직은 하지 네. 마라고 한 것 같은데요. 윤석열이랑 신원 씨가 때. 근데 그래도 이게 이걸로 전쟁이 뭐 멈춰진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과 좀 한반도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첫째는 주한미군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그러네. 예,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대리전이 힘들어요. 직접 개입이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은 미군이 주둔한 게 없으니까 네. 전쟁이 일어나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뭐, 우크라이나 작살 난 거죠. 네, 지금. 그래 작살났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한미군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전쟁이 난 초기에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 북쪽에서 주한미군은 공격 안 하고 한국군만 치겠습니까? 예. 주한미군이 더 위험한데 바로 거기 먼저 칠 것 같아요. 거기부터 전술핵을 가지고 공격할 가능성이 이번에 높죠. 훈련한 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훈련- 저 순항 미사일 훈련. 그건 전략 순항 미사일이니까 네. 괌이나 이런 데 치는 거 더 멀리. 훈련한 거예요. 일본이나 괌 뭐 이런 네. 데. 근데 하여튼 미군 기지는 그런 거 안 써도 돼요. 그냥 방사포 쏴도 됩니까? 단거리하고 단거리 전술핵 쓰면 돼요. 그 방사포에도 핵이 달리고 그게 600km가 네, 날아간다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네요. 그럼 가능하죠. 그거 날아가면 되겠군요. 네, 뭐 아니면 야. 북쪽판 그 회피기 동하는 미사일들도 있으니까 네네. 단거리 미사일은 아무튼간에 미군 기준이 바로 나간다. 바로 나간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초장부터 전쟁 개입을 하게 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그러면 자기들도 전술핵으로 북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전술핵으로 북을 공격하면 북은 바로 본토 공격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죠. 얘기를 한 거죠. 훈련을 여러 차례 했고. 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전쟁이 개시되면 북미 간의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미국이 아무리 맛이 갔어도 음. 이건 좀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핵 떨어지면 워싱턴에 네. 자기들도 다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을 있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한 번도 안 떨어져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도 9.11 때 그거 비행기만 한 번 있어봤지. 맞습니다. 진짜 지네 나라에 폭탄 한 번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래도 설마 쏘겠어 북에서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갈팡질팡하는 거네요. 미국이 북은 의지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안단 말이죠. 러시아, 중국이랑 달리. 다르다. 예, 네. 왜냐하면 과거의 행적들도 있어요. 진짜로 뭐 배를 잡아간다든가, 푸에블로. 비행기를 쏴서 떨어뜨린다든가, 네네. EC-111기처럼 네네. 뭐 연평도에서 포를 쏜다든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자기네 나라 본토를 직접 핵으로 공격할 나라가 있다면 북한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말도 하고 있고. 지금. 네네, 공언하고 있고. 북에서 재앙을 처리하겠다고 이랬잖아요, 네네. 미국한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머리가 아플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예. 얘네들이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땐 그거 같아요. 네. 현재의 충돌은 일단 막고 아하. 시간을 좀 끌면서 한미일 군사 동맹을 더 강화하고 네네. 이번에 8월 달에 한반도에서 핵 공격을 가정한 네, 그 전제한 가정한. 네네. 그걸 이미 공개했어요. 그걸 네네. 이제 훈련하겠다고. 네. 그런 대규모 핵전쟁 연습을 할 거란 말이죠. 이런 걸 충분히 해서 북을 압도할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될 때까지 시간을 좀 끌려고 할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끄는 거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때를 봐서 전쟁을 할 때가 거다. 되면 전쟁을 하려고. 아. 근데 문제는 그거죠. 북한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걸 가만히 보고 앉아서 기다리겠냐는 거예요. 그래 니네 힘 잘 그렇게 키워. 키우도록 해. 3단 합체 잘 하고. 우리 공격할 때까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 가만히 있을게. 이럴 거냐고요. 지금 그러지 않겠다는 선언인 거죠. 그걸 선언한 거잖아요. 연말 가만두지 연초에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는데 우리는 여기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기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렇다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주한미군 빼든가요. 어허. 아니면은 북과 전격적으로 네. 협상을 하든가. 평화 협상을 하든가. 아니면은 미친 듯이 한번 전쟁을 해보든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미국이 전쟁을 포기 혹은 뭐 이제 좀 물러서고 이제 많은 그 우리 국민분들이 네. 분석가들도 그러길 바라니까 네. 그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네. 아 지금 저 접경 지역에서 훈련을 못하게 한 거 이건 다 미국이 지금 전쟁을 좀 두려워해서 지금 안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아니 그럴 거였으면 항공모함 세대나 여기 갖다 놓을 이유가 없고 네. 훈련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 훈련을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올해는 한미 훈련 하지 말자. 그렇죠. 이러면 되는데 지금 뭐 2배, 3배, 10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거는 전쟁을 포기하지 못한 건데. 8월 달에는 아예 핵 전쟁 연습을 하려고 네. 지금 계획을 잡아놨고 그걸 북에서도 연설에서 얘기했어요. 예, 예. 8월 달에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네, 그 그렇게 세계 얘기했죠. 면전에다 얘기하지 않았냐. 가만두지 않겠다는 가만두지 거구나.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주한미군을 빼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안에서요? 미국 내에서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노골적으로. 주한미군이 지금 중동이 바쁘니까 중동 쪽으로 보내야지 지금. 명분이 좋네. 그렇죠, 그렇죠. 마치 그 우크라이나에 보내려고 했던 포탄, 야 지금 이스라엘에 보내야 돼. 예. 야, 미안해, 니네는 못 줘 젤렌스키. 이놈 시키 안 되겠다 너는. 그런 것처럼. 급한데 지금 중동이 중동으로. 꼭 한반도에 묶여 있을 필요가 있냐. 야. 근데 만약에 주한미군을 빼면 네. 대리전 시킬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빼서 대리전으로. 빼고 자기들은 빠지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네, 일단 네. 빠지고 이거는 우리랑 상관없어. 윤석열이 한 짓이야. 네. 그걸 한번 이제 붙여보고 이기면 좋고 저도 뭐 네.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죽으면 윤석열이 죽으니까. 네네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쟁이라도 거기서 난다. 거기서. 그게 이제 트럼프가 한 얘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트럼프도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한미군. 터져도 그러면 주한미군 없으면 되지 않냐.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뺀다고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믿어줄까요? 안 믿어주죠. 네. 아니 이부영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는 건 네. 누가 윤석열이 일으킨 것 같아도 누가 봐도 이건 미국이 일으키는 거다. 그렇게 그렇죠. 딱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윤석열이 이런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잖아요. 네네. 윤석열이 바라는 건 전쟁인데 네네. 미국이 전쟁을 포기할 가수도 없잖아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윤석열 입장에서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 이제 총선 앞두고 우리 좀 해야 되는데 완충구역에서 훈련을 못하게 해? 그걸 못하게 하네. 그러면 이제 불안, 네. 의심.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윤석열이? 박정희처럼 자주국방을 외칠까요? 네. 박정희가 그러다 이제 죽었다는 소리가 파다하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도 핵 네? 좀 보유해보겠다고. 자체 핵 보유하겠다고 안 설칠 됐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런 사람이 올 때 치밀하지 않아요. 어허. 박정희는 좀 치밀하게 있거든요. 집요하고. 어. 그러니까 미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독자 노선을 걸어보겠다는 생각을 꿈꿨는데 예. 권력 기반도 상당히 공고했고 그 당시에는. 네, 근데 윤석열은 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진짜 좌충우돌이고 네네.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사람이고 아하. 이러기 때문에 사고 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국지전 이판사판. 이판사판. 네, 이판사판. 뭐 어차피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보니까 형님들도 날 버릴 것 네. 같은데 못 버리게 네네. 불을 확 질러버리겠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감옥 갈 사람들은 빨리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진짜 네 제가 대선 끝나고 취임하기 전에 야 어차피 너는 취임해봐야 감옥 가게 되니까 그냥 지금 바로 가 감옥으로 네 그랬는데 그 어머니도 계시잖아. 네 지금도 들어가 계시죠. 빨리 만나야지 네.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 재판정에서 아주 들어 누워가지고 네. 네, 어마어마하게 그 저항을 했다는 네. 네. 그 딸이니까 뭐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긴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이네요. 네, 딸은 이제 굴르겠죠, 막. 네, 이제. 굴러. 네, 어머니는 한남동에서 굴러 내려오나요? 아니, 법정에서. 법정에서. 네, 어머니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네, 청출어람. 그럼. 그렇군요. 예. 이게 뭐 지금 뉴스가 이게 지난주였나 저희가 싸대기를 한 뒤인가 아닌가만 헷갈릴 정도인데요. 네. 이게 보니까 강성희 의원 말입니다. 네. 저희가 싸대기 한 뒤인 것 같아요. 뒤죠, 이게. 뒤. 예. 네. 강성희 의원이 전북 그 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서 들려 나왔죠. 입이 틀어막혀서 와 저는 그놈들 그 입 틀어막는 거 봤습니다. 예. 굉장히 분노스럽더라고요 선생님. 그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그냥 일반 사람은 그랬어도 분노할 일인데.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국회의원을 그런 식으로 폭력 행사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게 이들의 심리가 진짜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거 겁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얘들은 조폭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부터. 네. 법복을 입은 조폭, 검사복을 입은 조폭 집단. 네. 근데 이제 그거 다 벗은 것 같아요. 네. 검사복도 필요 없다. 조폭하고 똑같아진 겁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아니고 벌거벗은 조폭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국회를 어떤 식으로 태도를 갖고 있느냐, 국회에 대한 네네. 태도를 또 특히 진보 정당, 네. 소수 정당에 대한 태도는 어떠하냐 이런 것들을 경호원들이 대략 알 거 아닙니까? 예. 심기를 경호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주변에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국회를 존중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행동을 못 하죠. 절대 안 했겠죠. 예. 근데 또 지가 봤어요. 돌아서면서. 네. 잡혀가 나가는 거를. 어.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평상시에 국회를 엄청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듯한 발언, 네. 혐오하고 경멸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쥐약 먹었다고 그랬던가요? 그건 그거는 국힘당에 대한 국힘당. 얘기인가? 예. 국힘당. 그런 태도를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이 경호원들은 동일시 되는 거죠. 네네. 윤석열하고 심리가. 그러면서 윤석열을 대신해서 폭력을 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열은 아유 잘했다. 내가 하고 싶었는데. 네네.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심기 경호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심기 경호를 한 게 아니라 윤석열 자체가 한 거네요. 윤석열이 한 거예요. 윤석열이 한 거라고 봐야죠. 그럼요. 뭐 경호처 사람들의 네. 뭐 과잉된 행동이 아니라 이거 윤석열의 마음 그대로, 윤석열의 행동 그대로를 보여준 거다. 만약에 윤석열의 마음에서 어긋나는 네. 행동을 했다면 윤석열이 사과하고 바로 그렇죠. 제지했겠죠. 네. 근데 안 하잖아요. 네. 야 그때 입만 막았어 왜 목도 꺾지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네네. 예, 윤석열은 아마 국회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 거 보세요. 네. 국회를 조금이라도 존중하거나 그러니까요. 예,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짓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거 국회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국회를 모독하고 그러니까요. 국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한 행위인데요. 이 사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네. 계속한 거부권 행사. 네네. 이건 국회를 그야말로 부정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나라가 근간히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삼권 분립의 나라라고 하는데. 예, 거기에서 정점을 찍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따라서 국회가 이걸 가만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국힘당은 안 하겠죠. 네네. 그러나 다른 정당 사람들은 예. 다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들 너무 선거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은 이런 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게 진짜 자존심의 문제고 네. 나라의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국회의원 되면 뭐예요? 이런 대접을 받는데.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하는 집 봐서는 수틀리면 국회 해산시켜버릴 수도 있는데. 네. 예, 뭐 계엄령 선포.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일 텐데 네. 국회의 힘을 보여주고 네. 국회의 권위를 되찾지 않으면 이런 행태는 계속될 거고 예. 국회의원들은 또 반대로 위축될 수 있어요. 뺏지다라도 나도 잘못하면 입 막혀서 끌려나갈 수도 있고 털릴 수도 있고 예. 한 방에 국회가 날아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진짜 만약에 설설 긴다고 하면은 이건 뭐 심하게 말하면 그 국회의원들이 뭐 한동훈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 네. 윤석열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그때 그 미국 그 가가지고 했던 것 중에 이제 그 바이든 날리면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가 승인 안 해주면 네. 바이든 이 새끼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제 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한 건데 네. 그러면서 한 얘기가 국회는 미국 국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 한국 국회를 국회. 말하는 거다. 그러면은 한국 국회 이 새끼들은 네, 괜찮다는 거예요? 욕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완전히 무시한 건데 한국 맞습니다. 국회를 네. 그때도 사실은 가만히 있었어요. 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그죠? 네. 그거는 그냥 말실수라고 한번 넘어갈 수 있는데 네네. 문제는 거부권이에요. 끊임없는 거부권 행사. 네. 뭐 지금은 사람들이 아예 그래 생각하잖아요. 뭘 내놔도 법을 그러니까요. 내놔도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 예,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한동훈도 뭐 굉장히 공정과 상식한 척 하더니 네. 그건 뭐 내가 알 바 아니다. 이래버리면서 지금 결국은 윤석열한테 거부권을 건의했습니다. 네. 또 이제 할 것 같아요. 야, 그 정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화재 현장에서도 이제 네. 그런 모습을 어제 보여준 건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강성 의원이 끌려 나가니까 이 조국 장관이 페이스북에다가 이거 네. 북한의 장성태 끌려 나가는 거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좀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무리한 이 비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네. 반북주의가 여기서 레드 컴플렉스가 들어온 거예요? 컴플렉스라기 반북주의죠. 반북주의. 네. 네. 물론 반북주의의 근원으로 들어가면 색깔 공포증이 있습니다. 네네. 네, 한국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네. 꼭 북한을 걸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북한이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죠. 그런 얘기 있죠. 근데 과연 한국 사람들이 북한을 잘 아느냐 네. 하면
저 지구상에서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아하. 제일 어떻게 보면 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외국의 학자들도 많이 지적합니다. 아하. 제가 쓴 책에서도 그런 걸 인용을 했었고, 네. 그 일방적인 정보만 전달받지 않습니까? 조중동이나 국정원이 제공하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북에 대해서 상당 정도로 왜곡돼 있고 네. 인식이. 그 다음에 자본주의적 시각으로 자꾸 북을 봐요. 네. 사회 체제가 이제 사회 제도가 다른데 북은 사회주의 아닙니까? 음. 이런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악마화시키는 얘기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네네.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자기도 북을 악마화하는 거죠. 네. 거기에 앞장서서.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만 떠지면 네. 여기가 북한인 줄 아냐. 북한도 네. 아니랄 거다. 뭐 이제 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식인들이 이거는 경계해야 될 태도라고 봅니다. 예.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북이 남쪽을 화해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아.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게 된 측면도 있어요. 아, 그것도 관련이 됩니까,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정부만 북을 적대시하고 민주당이나 일반 사람들은 뭐 북을 동족으로 보면서 네. 열려 있는 자세로 대했다면 아하. 북쪽이 좀 더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윤석열만 날아가면 되니까. 네네. 근데 보니까 민주당도 똑같은 거예요. 아. 악마화 시키고 맨날 예. 입만 열면 욕하고. 아하. 그러니까 야, 완전히 저희들도 반북인데 우리를 악마로 본다면 아. 통일을 하려고 하겠나? 네. 그게 그게 이제 이제 영향을 미치는군요, 이게. 예,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북에서 그러면 대화를 통한 네네. 협상 통일은 없겠다. 네. 해서 이번에 무력 통일 쪽으로 방향을 바꾼 거 아니냐. 아. 그래서 이런데 일조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짓이. 예. 그래서 정치인들은 전 조심해야 된다. 예,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래서 철저히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 통일을 지향하신 분이어서 네네. 연방제 통일 이런 걸 일찍이 주장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국을 비판하더라도 아. 이건 북의 입장도 대변을 해줬죠. 네네. 그러니까 북의 안보 우려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네네. 일방적으로 미국이나 이쪽 편을 들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아하. 그리고 입만 열면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절대 않았죠. 예. 왜냐하면 나중에 북쪽하고 협상할 때 아. 어떻게 되겠어요. 너 그렇죠, 옛날에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게 근거가 없다고 판명되면 심각하잖아요. 네. 근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입만 열면 욕을 하기 이전에 진실을 좀 알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네.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조국 장관 자체가 네. 사실 조중동에 의한 완전히 그 가짜 뉴스와 네, 네. 이런 것의 피해자 아닙니까? 가장 큰 피해자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 피해자로서 네. 이런 왜곡된 그런 언론 네. 에 의한 이제 정보 여기에 입각한 판단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뭐 비도 내리고 네. 뭐 낮에 뭐 낮술이나 한잔 하면서 이제 막걸리 마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시국은 아주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요. 뭐 외교, 안보, 경제, 정치 네. 네, 할 것 없이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가장 이번에 뜨거웠던 이슈는 입틀막 또. 또 네네. 아니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왜 간 겁니까? 카이스트 여기를? 그 잘난 척하러 갔겠죠. 네, 뭔가 과학 기술 이거 내가 지원해 줄 거다 이렇게. 그것도 있고 최고의 그 아. 영재들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서울대 카이스트가 대학 서열로 보면 1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제일 좋은 서열 1위 대학에 가서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아. 뻑인다. 이게 또 서열 동물인 윤석열한테는 매우 서열동물한테 그게 중요하죠, 그런 네, 거. 중요하죠. 그렇게 서열 높은 데 가서 자기가 서열이 더 높다는 걸 확인하는 거는 내가 여기서 연설하고 있어 들어 이렇게. 내가 너희들보다 위야. 아, 내가 그걸 탑이야. 하려고. 그 즐거움을 만끽하러 가지 않았을까. 아, 그랬군요. 만끽하러 갔는데 그만. 예? 감히 누군가가 왕에게 아랫서열 동물이 서열동물이 이제 갓 지금 졸업하는 주제. 그러니까요. 한참 미친데 아, 자기한테 짖었다. 네. 뭐 이런 거죠. 사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이제 이게 그 항의하는 순간이 네. 그 윤석열이 이제 뭐 과학 기술 뭐 이런 얘기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되도 않는 그렇죠. 얘기를 한 거죠. R&D 예산 다 깎아놓고. 다 깎아놓고 네. 지금 사실 카이스트 그 아주 부글부글하다더라고요. 과학기술 그렇죠. 인재들 쪽에서는 네, 과학기술계가 난리죠. 그 부글부글하다고 하더라고. 연구비까지 막 다 사라져 버리니까. 네네. 그런데다 버젓이 대놓고 거기서 헛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야 그거 무슨 소리냐 항의를 했는데 네. 아니 그 항의를
본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하려고 그랬는데.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옆에 서 있었어요 경호원들이 그럼? 경호원들이 옆에 서 있었던 건데요. 네. 제가 진짜 놀란 것은 네. 경호원들이 학위복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위장 경호원. 위장. 아. 근데 옛날에도 많이 그런다면서요. 그 병원 가면 의사 가운 입고 있고 막 그렇다고 하대요. 그럴 수는 있겠죠. 간호사원 입고 있고. 경호하면서. 여기는 학위원 입은 애들이 뛰쳐나와가지고 끌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어디 있길래 그렇게 가까이서 갑자기 달려들었을까요? 몇 명이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 몇 명이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저번에 네네. 강성희 의원 예. 입 틀어막고 끌어냈을 때 네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사고 쳤을 때 나쁜 짓 했을 때 엄청난 처벌을 가지 않으면 훈주를 내줘야 되는데. 혼쭐을 내주지 않으면 아. 더 심한 짓을 합니다. 네. 괜찮다고 생각해서. 아. 그래서 그 사건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건은 더욱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네, 그래서 뭐 네. 국회의장이 막 네. 국회에서 막 그런 거를 뭐 결의안도 채택하고 막 항의하고. 예 네. 항의하고 네. 사과하게끔 하고 맞습니다. 그 경호처장이었나요? 네. 그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게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 막 때리는 거 아니냐 저희가 막 제기를 했어요 많은 네티즌들이. 네, 그러니까 네. 그 저 정작 강성희 의원은 맞지는 않았다. 맞은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런 모든 정황을 그래서 그 사람 자르고 경호처장. 네. 그런 그걸- 식으로 해서 야 이걸 하니까 시끄러워 귀찮다. 네. 시끄럽고 귀찮다 정도는 네. 해야 윤석열이 좀 자제를 시킬 거 아니에요. 경호원들한테. 야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라. 너무 시끄럽다. 네, 네, 네. 이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윤석열이가 아마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네, 아 잘했다. 그렇게 해 앞으로 경호를. 그거야 바로 경호는 그렇게 하는 거야. 한동훈만 둘러싸, 나도 둘러싸.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경호원들은 또 충성 경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참 이거는 사실 그렇게 치면은 그 야당들의 좀 잘못도 있는 거네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던 네. 건데.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좀 세게 나갔어야 되는데 이거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전에도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거부권이 지금 9번이나 되는데 네. 문제는 이게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내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둔감화됐죠. 둔감화되는. 네. 아이 그래 또 했구나. 이런. 한 번에 했을 때 그거를 큰 일이라고 그렇죠. 규정하고 규정하고 아주 난리를 완전 작사를 쳐서 냈어야 되는데. 혼을 내고 사과라도 받았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되니까 뭐 그래 야 국회의원도 입틀막 해가지고 끌고 나가는데 뭐 대학생 그러니까. 정도야.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카이스트 못 나온 저희 같은 네 그냥 일반인들은 어디 뭐 말 한마디 하겠습니까 선생님? 그럼요. 지렁이 발도 밟겠죠. 야 아니 야당 대표는 그 목에 칼 찔려가지고 그 현장을 막 물러 다 지워버리는데 예? 그거는 뭐 저 멀리서 말 한마디 했다고 이거를 막 입을 틀어가지고 사지를 들고 막 나가버리더라고요. 테러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렇고 네네. 대응을 너무 좀 잘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그러니까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사건화시키고 싸워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잘 사실 못했어요. 지나칠 정도로 큰일 아닙니까 이게? 그럼요. 엄청난 큰일이죠. 야 만약에 바이든이 미국의 최고 명문 대학, 네. 최고 수재들이 가는 대학에서 연설하고 있는데 그 졸업생이 그 일부러 몰래 숨어 들어가는 시위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당사자입니다. 네. 당사자가 아니 이 정책 잘못된 거 아니냐고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사지가 들려서 나간다. 이거는 뭐 완전히 막 난리가 나야 되는 건데 진짜. 그럼요. 큰일 날 사건이죠. 와, 이 세계적으로 정말 창피한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예, 그랬는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도 강성희 의원 끌려나갈 때 윤석열이 이렇게 가다가 돌아서 봤지 않습니까? 네, 잠깐 봤죠. 봤는데 그냥 멀뚱멀뚱 보지도 않고 입만 쩝쩝 다시면서 갔는데 이번에는 연설하다가 쭉 끌고 나가는 게 보였거든요. 네. 그 교차 편집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어. 근데도 그냥 초면박스럽게 연설을 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이거는 심리 분석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이러는 겁니까 이놈이? 잠깐 멈칫하긴 했을 텐데. 네네네. 뭔 사건이야? 윤석열도 겁이 많으니까 네. 놀라긴 할 거예요 그 순간에. 아하. 뭐지? 혹시 나한테 뭐 총 쏘거나 어. 칼 날라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항상 하는 사람일 테니까 깜짝 순간 놀랐을 텐데 네. 보니까 이제 별거 아닌 거죠. 아주 아래쪽에 있는 서열 동물이 저항하는 거고 경호원들이 바로 제압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흐뭇하게 다시 연설을 이어갔겠죠. 음. 그래서 이
윤석열은 어쨌든 아래쪽 사람들의 저항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다. 예. 뭐 이렇게 이제 보면 틀림없습니다. 예. 오로지 위에 계신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예. 동물들한테만 신경 쓰는 사람이죠. 아. 네. 그 뭐 아무것도 아닌 거네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윤석열한테는. 정말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죠. 사실 이번 사건, 지난 사건 다 국민을 대하는 윤석열의 태도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참, 진짜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 지금 입틀막 할 거는 지금 윤석열 입 아니냐, 한동훈이죠, 한동훈. 한동훈 입 아니냐, 네. 김건희 입이고, 네, 김건희 뉴스에 좀 안 나오니까 네. 한동훈을 일단 막아요. 시끄러워요. 예, 아주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아주 네, 그냥. 막 빈 깡통에 막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소리 내는 것 같아요. 시끄러워 죽겠죠, 아주 막 네. 때깍때깍 굴러다니면서 지금 예, 요란한 소리. 잠시도 쉬지 못하고. 네.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입틀막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러놓고 나니까 알고 보니까는 녹색정의당 대변인이다. 네. 또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가 네. 예, 적폐론들이 쫙 썼습니다. 대변인이었다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하여튼. 대전 쪽 그 대변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네. 근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렇죠. 그 카이스트 졸업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또 몰라. 아 그러네. 카이스트 졸업생이 아닌데 아 녹색정의당 당원이 그렇죠. 그러면은 또 뭐가 카이스트 졸업생으로 위장하고 들어와서 항의를 했다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근데 졸업생 맞잖아요. 위장한 건 경원인데 예, 위장은 경원이었죠. 경원이었고 졸업생 아니, 맞죠. 카이스트 졸업생 중에는 녹색정의당 당원도 있을 수 있고 네네. 민주당원도 있을 수 있고 예. 국힘당 당원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그 저는 웃기 이런 겁니다 선생님. 네. 저 누굽니까? 걔 이름 뭐였죠? 김진성인가요? 네. 이재명 대표 암살범. 테러범, 예, 암살범. 그놈은 이름도 안 밝히고 신상 공개 안 하죠. 신상 공개 안 하고 당적 공개하라고 그랬더니 당적 공개 안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놓고는 무슨 이거 뭐 테러입니까 이게? 말 한마디 한 건데 네. 이걸 가지고 막 당을 다 공개하고. 공개하고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적폐 언론의 주장은 네. 국민들 같으면 그런 행동을 안 한다 이거. 일반 국민은 불순 세력만 그런 행동을 한다. 네.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에 저항한 사람 다 불순 세력이다. 공산 전체주의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 논리를 펴는 거죠. 지금 한 70%가 공산 전체주의죠 지금 선생님. 네, 아니 70%죠. 정확하게 70%가 공산 전체주의자죠. 예. 예. 걔네들은 경세력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일관되지도 않고 진짜 완전 그야말로 편파 언론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건만 터지면 불순 세력, 공산 전체주의로 몰아가는 그런 거죠. 정작 오죽했으면은 그 김진성 얼굴이랑 이름을 우리나라 언론은 아무도 말을 못 하는데 미국에서. 하지 말라니까. 네. 미국에서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공개했죠. 야, 참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진짜 미국이 참 후진 나라라고 보는데 그런 후진 나라에서 내는 것도 못 내는 언론이니까 정말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예, 지금 이제 강성희 의원 있고 나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 같습니까, 선생님? 국민들이 이미 한 60~70%는 윤석열을 반대하는 쪽으로 확고히 돌아섰다. 네. 이런 말씀 계속 드렸고 네네. 거기에 더 확고하게 강하게 심리를 강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새삼스럽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다만 과학기술계에 이제 인력을 또 날렸다. 안 그래도 반감이 심했을 텐데 네네. 이 사건으로 이제 과학기술에 다 돌아섰겠죠. 아니 어디 보니까 윤석열이 자기가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나 네. 두 가지를 얘기를 했대요. 아이들한테 뭔가 미래를 열어주는 대통령. 그건 그냥 한 소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네. 뭔가 과학기술을 뭔가 이렇게 지원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가장 취약한 거, 네. 자기 할 수 없는 것만 두 가지 얘기했네요. 아니 그리고 진짜로 그렇다고 그러면 선생님 예를 들면은 어린이 정원 같은 거 있습니까 용선에 네. 그거 완전히 발암 물질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그렇죠. 그거 다 정화를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걸 버젓이 내놓고 애들 보고 와서 야구 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네네. 그리고 과학예산은 지가 다 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을 그렇게 위하는 사람이 홍보 네. 영상 찍는데 애들을 동원해요? 이번에 네. 공 굴러다니는 거 그거. 풍선 굴리게 하고 애들을 그렇게 써먹으면 안 되죠. 이용해 먹으면. 완전히 이용해 먹은 거군요. 그러고 보니까. 그럼 그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아이들이 거기 왜 등장합니까? 청와대 그 용화대 애들이 맨날 들락거리는 곳인가요? 네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그 부정적인 네. 그동안 벌려왔던 인식에
벌려왔던 일들에 의해서 네. 굳어진 그 인식을 더 굳게 해주는. 그렇죠. 네. 이미 임계점은 넘어섰고 이미 사실 탄핵된 건데, 그죠? 네네 심리적으로 탄핵도 이미 끝났죠. 심리적 탄핵.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이스트 동문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네. 다음 날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했는데 굉장히 관심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19일에는 이제 학부 총학생회 비대위랑 대학원 총학생회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20날에는 학생들과 교직원 4,400명이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이 정도면은 네. 뭐 굉장히 그 단합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이쪽 네. 진영에서 야. 그만큼 윤석열에 대한 분노 네. 또 좌절감이 예. 크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학교 학생 교직원 4,400여 명이 공식 사과 요구 성명을 냈다 이런 거는 뭐 큰 사건이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민심 위반은 이미 끝났는데 음. 여기에 더 강하게 이제 확고하게 굳히는 효과를 네네. 또 이번에 나타내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돌려세우기 진짜 힘들다고 봅니다. 예. 60~70%의 이런 강력한 반윤석열 정서는. 예, 이런 게 이제 이 투표 결과로 나타나야 될 텐데요. 그렇죠. 네. 나타나면 좋죠. 예,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투표를 하셔가지고 윤석열 탄핵을 하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네. 네. 그러니까 4월 10날인가 그렇죠, 총선이. 네. 4월 1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건가요? 언제 임기가 시작되는지 모르겠네. 임기 시작되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탄핵으로. 탄핵안 네. 소추를 네, 네.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를 선생님 이 KBS라고 하는 이 국민의 방송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데서 네. 이거를 참 공영방송에 간판을 달고 있는. 네네 선전 방송인데요. 이제 어용방송이 KBS가 완전한 어용방송으로 전락했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보여줬죠. 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는 그러니까요. 결정타가 됐을 겁니다. 안 그래도 뉴스 때문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땡윤 뉴스다 뭐 네네.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는 이번 행동을 보면서 아하. 야 KBS 쟤네들은 진짜 안 되겠다. 완전히 권력의 시녀가 됐다. 네. 이런 국민들의 판단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들이 그 히틀러의 선전 대장이었던 괴벨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괴벨스보다 훨씬 뒤떨어진 놈들인데. KBS는 말 그래도 잘해요. 그러니까요. 뭐 연설하는 거 보면 그냥 네. 서가지고 꼿꼿이 서가지고 뭐 하더라고요. 잘해요. 근데 박민윤은 뭐 나와서 지가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윤석열도 뭐 생방송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쾌벨스인가? KBS. 쾌벨스였나? 그래서 KBS군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푸틴이 네. 그 미국의 그 기자 예, 유명한 기자죠. 네네, 폭스 이름이- 뉴스인가? 이름이 네 글자던데. 터커인가? 터커 뭐 뭔스인가 그런데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더만요. 그 네, 사람도. 네, 유명합니다. 근데 거기랑 대담을 한 거를 내보냈는데 네. 말을 거침없이 하더라고요. 1억 5천만 뷰. 뷰가 뷰가 다르네 일단. 재방송 안 해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아니 근데 말을 그 자기네 이제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역사 이런 거를 뭐 제가 2분 동안만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한 20분인가? 네. 전체가 2시간 분량이고요. 한 20분 동안 쭉 얘기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랍니다. 논리정연하죠. 미국에서 네. 미국의 그 네티즌들이 네. 야 우리 저 바이든 말고 푸틴이 대통령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여론이 나온대요 지금 댓글이. 말 잘하죠. 말도 잘하고 야 네. 그 자기들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이든이 막 치매에 지금 걸렸다는 게 너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맞습니다. 뭐 특별검사 했는데 네, 치매기가 있으니까 인정해주자. 약간 이렇게 좀 무마를 시켰더라고요. 네, 치매가 확실하죠. 그러니까 치매가 확실하다는 걸 네, 네, 네. 법조계에서도 이제 정리를 해버린 건데. 근데 푸틴이 말을 너무 잘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니 그런 용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지도자들 중에서. 네. 그래서 푸틴은 말을 잘하는 쪽에 속하고요. 그렇습니까? 네, 원래가 원래 말 잘해요. 연설을 굉장히 잘합니다. 세계적으로 뒤져보면 푸틴 연설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유명한 데서. 그래서 연설하는 거 내용 보십시오.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잘하는지. 그리고 푸틴은 준비된 연설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즉각적인 연설, 즉흥 연설도 잘하고요. 네. 해마다 국민들과의 생방송 대화를 해요. 예. 거기에는 미리 준비되지 않은 발언, 전화 인터뷰, 전화 질문 같은 거 있잖아요. 아하. 막 즉석 질문. 도발적인 질문들이 네, 있겠는데.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다 대답해주는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당한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예. 아니 이번에 지금 이제 또 러시아랑 우리랑 또 네, 한 많은 또 한번 사실상 외교 전쟁을 한 거 아닙니까? 붙었다고 하기엔 참 이 국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사실. 네, 네. 아, 그 뭐 그렇게 했는데. 네. 아, 그럼 이런 데서 좀 보여줘야죠. 진짜로 제대로 붙으려면은. 네, 네. 생방송 다 하면서. 그렇죠. 예를 들면 김태형 선생님 모셔다 놓고. 푸틴과의 단독 대담. 근데 아, 둘이서? 네. 아니, 그것도 좋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푸틴이 싫어하는 대담 진행을 김태형 선생님이 하시고, 윤석열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그렇죠. 질문하시면서. 네, 안 됩니다. 저 싫습니다. 선생님 싫습니까? 네. 네. 하고 싶은 그런 진행자들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네. 네. 아, 이번에 그 진행을 맡은 그 사람 그 아나운서 박장범이던데요. 네. 그 앵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엄청나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비난이 쏟아질만 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원래부터 윤석열한테 이렇게 아부하던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명품백이란 말을, 디올백이란 말을 못해요. 이게 뭐 네. 한동훈병이 걸렸나, 다들. 말을 못해요.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는 못하고. 홍길동병이죠. 홍길동병인가 그러니까 네. 이게 그래가지고 이 작은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만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아, 진짜. 애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디얼백이란 말이죠. 디얼- 이거 어렵게 정답. 얘기하네요. 야, 이거 시험 내야 되겠는데. 디얼백 이건 뭘 의미하는가? 네. 디얼백. 명품백. 네. 아, 간단한데 그거를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 작은 파우치. 작은 파우치. 그러니까 파우치라 그러면은 보통 이제 여성분들은 네. 그 이제 가방 안에 조그만. 조그맣게 넣는 네네. 네네 뭐 그런 뭐 화장품이랄지 네. 뭐 핸드폰 뭐 아니면 그렇죠. 뭐 이제 이런저런 조그마한 것들 이런 걸 넣는 그런 걸 파우치라고 하더라고. 근데 네.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 디올백 이런 걸 파우치라고 한다고 그러대요. 그래요? 예. 거기서 다 그렇게 말을 하기는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파우치인데 왜 또 작은이라고 붙였을까요? 네, 그러네요. 이번 거기에 이미 감정이 들어가 있네요. 이번에 받은 게 작은가 좀? 좀 싼가? 아니 그 백 자체가 파우치라고 부른다면 그냥 파우치라고 부르면 될 텐데. 네, 그것도 작은 파우치. 작은 파우치. 조그만 백. 조그만 백. 이런 게 다 이게 편이 들어가 있군요. 근데 뭐 작다고 꼭 싼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네 또. 다이아몬드 작다고 쌉니까?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일부러 좀 그렇게 좀 뭔가 축소시키려고 하는. 작다, 큰 거 아니다. 얘들은 생각하는 것도 이게 단순해요. 그러면 이제 쌀 줄 알고. 큰 백 받았다 그러면 비싼 건 줄 알고, 작은 백은 싼 줄 알고. 네. 아, 참. 네. 그럼 뭐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청원거리 엄청 올라오는데 이 사람이 이거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윤석열이 있는 한은 안 문제 없겠죠. 아하. 게다가 또 사장이 또 네. 윤석열 똘만이니까. 그렇죠. 뭐 윤석열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철저하게 윤석열을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지. 따라서 윤통의 뭐, 방송이군요. 윤석열이 자를 생각이 없으면 안 잘리겠죠. 오히려 출세하면 출세하지. 네. 아유, 참 진짜. 참 그렇게 살지 맙시다. 박장범 앵커에. 참 진짜 너무 좀 비굴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게. 비굴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기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윤석열이 그러니까 저 엉망이라는 것을 인정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그렇겠죠. 속으로는 다 깔보겠죠. 그런 거죠. 네. 그런데도 굽히는 거는 예. 그렇게 해서 잘 보여서 올라가겠다는 거죠.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이 상류층으로 가면 갈수록 네. 서열 경쟁이 훨씬 치열합니다. 서열 경쟁이요. 예. 네.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뭐 누구 만나면 길을 쓰고 서열 경쟁하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네네. 근데 위로 올라가면 올수록 그게 철저해요. 아하. 심하고. 네. 그래서 서열이 낮은 사람은 서열 높은 사람한테 까이고 학대당하고 모욕을 당하거든요. 따라서 올라가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그 다음에 자기 밑에 대해서는 괴롭히고. 이게 얘들 문화예요. 개들이죠, 개들. 네. 서열 싸움하는. 네네. 개새끼들 문화를 갖고 있거든요, 얘들이. 네, 선생님 그 굉장히 저 네. 액센트가 좀 강하시네요. 그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딱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상대해보면 딱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 네. 예를 들면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럼 딱 자랑하는 거 맨날. 자기 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 예, 누구랑 예. 아는지, 네. 뭐를 어떤 걸 먹는지 등 서열 지위를 자랑하는 내용밖에 없어요. 네. 유일하게 하는 게. 그리고 위에 사람 만나면 그냥 바로 비비고
엎어지고 네네. 아랫사람 만나면 막 괴롭히고 네. 이게 이 사람들의 일상인데 이거 외에 다른 즐거움을 모를 정도예요. 정신병적인 예. 이제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상류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야, 검사 그래서 집단은 특히 심하고 더럽게 사는 거군요, 선생님. 그렇죠. 더럽게 사는 거죠. 아, 개새끼 문화라고 제가 진짜. 얘기해요. 예. 아니 이런 문화가 이런 작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상류층의 네. 주류 문화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으로는? 네, 그게 주류 문화입니다. 이걸 어떻게 나라라고 할 수 있나 이게 진짜. 얘네들이 심해서 그렇지 일반인들도 상당히 이런 게 많아요. 아하. 모임 같은 데 가면 우리도 예, 그러니까 아주 친하고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그냥 만나는 모임 대체로 하는 얘기들이 자기 서열을 자랑하는. 네네. 나 이번에 뭐 아파트 어디 뭐 네, 샀다라든지 주식해서 돈 주식. 벌었다라든지 차, 네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내 사실은 서열 싸움하는 거예요 앉아서. 차 키 올려놓고. 그렇죠. 예. 내가 너보다 위야. 아.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병들었다는 것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받고 감옥 갈 시간. 네, 김생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온 국민들의 소원을 한번 빨리 특검 받고 감옥 네, 가자. 네, 그게 김건희 자신에게도 좋고 네, 네, 우리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도 네. 뭐, 심리에도 좋은 거 아닙니까? 뭐 국가를 살리는 길이죠. 국가를 살리는 그 전 세계 언론들의 지면도 살리는 길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꾸 뭐 디올백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네, 네, 아, 네. 디올백은 좀 힘들어할래나 그쪽은. 디올 쪽에서는 좀 싫어할래나. 디올 쪽도 뭐 그게 낫습니까?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네. 예, 아무래도 이름이 알려진 게 낫죠. 아, 이름이 알려지는 게 낫다. 예, 뭐 개가 물고 다니든 뭐 바퀴벌레가 물고 다니든 네. 자꾸 알려지는 게 낫죠.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했습니다마는 저 넷플릭스 왔다고 네. 김건희가 같이 만나가지고 이정재랑 네. 밥도 먹고 그랬는데 사진은 안 나오고 걔만 나와가지고 네, 네, 네. 그랬는데 아무튼간에 살살 뭔가 또 기어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 그 정민주 화백이 그 바퀴벌레인 거냐? 음. 또 잊을만 하니까 또 기어 나오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노래를 만들어서 앞에 바퀴벌레인 거지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국힘당에 컷오프가 한 명도 안 됐어요. 네, 네. 와, 이거 뭐 진짜 기가 막힌 기적의 공천이죠. 그렇죠. 이런 공천은 아마 국힘당에서도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언론에 나온 게 이거 네. 다 김건희가 살려준 거다. 네, 네, 네. 아, 김건희가 다 전화했을 것 같아요. 다 나 때문에 살아난 줄 알아요? 아, 그렇죠. 내일이거든요. 디올백 박스로 들고 오세요. 박스로 보좌관들 한 명씩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번에 국힘당 공천의 목적은 딱 두 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예. 방탄 공천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이탈표를 막기 위한 기득권 세력을 보호해주는 공천이었다. 김건희 방탄 공천. 예, 이제 네. 지금 뭐 현역 국회의원들을 많이 날리면 네. 열받아가지고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가결표 민주당에서 나가는 사람들 그렇죠. 막 이정 대표 욕하고 그런 것처럼. 그 이상이죠 여기. 네. 예, 더 나쁜 인간들이 많으니까. 예,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당내 분란은 기본이고 이 사람들이 이탈해서 특검 가결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걸 막는데 거의 지금 총력을 기울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방탄 공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역시 윤핵관 특히 이제 찐핵관이라고 하는 예, 예. 가장 중요한 윤석열의 측근들을 네네. 유지에 갖다 박는 그런 공천을 하고 있다. 네. 어차피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윤석열이 국회의원 다수를 다 자기 사람으로 갈 목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걸 꼭 바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자기가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네네. 핵심적인 어떤 부하들 그런 사람들 국회에 갖다 박는 거 네.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어. 그 요직을 쥐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컨트롤하면 되니까 나머지를. 예.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두 가지 목적을 두고 공천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국힘당 공천이. 네, 그러니까 조용할 수밖에 없죠. 국회의원들 조용합니다. 다 살려줬는데 고요해요. 예, 물론 반발할 만한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은 또 따로 이제 작업하는 거예요. 캐리비넷 같은 거로 가서 열어가지고 김무성. 김문수 같은 애들 야 앉아 주저앉아 임마. 네. 이러니까 조용하잖아요. 이렇게 뒤에서 앉힐 놈 다 주저앉히고 네네. 또 반발할 놈들 별로 없게끔 기득권 보호해주고 이런 공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김건희 파워가 역시 강력하구나 그러니까.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김건희 공천. 이라고 해도 김신 무방하죠. 공천? 예, 네. 건희 공천. 네. 디올백 공천이라고 해야 되나? 바퀴벌레 공천이라도 바퀴벌레 하시고. 공천. 네.
예. 그 지금 이제 내일 재의결이 예정돼 있는데요. 네. 오늘 나온 뉴스들 보니까는 할 거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일각에서는 또 뭐 굳이 하냐, 좀 뒤로도 밀어놓지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네, 네. 그럼 뭐 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아. 하면 김건희 이 문제가 다시 이슈화 되는 거죠. 이슈화 될 수도 있고 또 이 과정에서 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판단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을 빠져나가는 네, 애들이 네, 네. 사실은 김건희 보호 세력이구나 저것들이 뭐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을 테고 아하. 부결되면 네. 뭐 가결되면 좋은 거고요. 어. 그래서 뭐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요. 국힘이 지금 방탄공천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수박들이 난동을 거의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박 터지는 소리가 막 들려요. 펑펑. 네. 이러다 보니까 수박난동. 재의결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그런 거 있습니다. 차기 국회에서 어차피 처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도 재의결을 네. 하는 게 낫다. 아. 그래서 이제 김건희 문제를 자꾸 부각시킬 네, 필요가 있고 네. 이 기회에 얼마나 수박들이 많은가, 아하. 국힘당과 김건희 네. 세력이 많은가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뭐 저 민주당 공천 보니까는 뭐 막 조항을 하면서 나가는데 생판 처음 들어본 사람도 많더라고요. 네. 저런 사람도 있었어 저기에? 그동안 활동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안 해가지고 저런 사람이 있었나? 네. 저 사람은 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름만 보고는 헷갈리는 그런 사람도 네, 있고요. 맞습니다. 이수진도 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순신도 계십니까? 네. 장군이 거기 계셨어요? 이수진. 이수지. 네. 네, 거긴 좀 유명하긴 했는데. 전 이번에 정치에 좀, 관심이 없어서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시군요. 이번에 또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네, 너무 세게 지금 난리를 치는 거 보니까. 강을 건너가 버렸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내일 재의결이 되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네. 김건희 이슈화를 자꾸 더 시켜야 된다. 그럼요. 네, 좀 네. 주저하지 말고 네. 역풍 걱정하지 말고. 네. 네. 그리고 만약에 뭐 100 몇십밖에 안 나왔더라. 민주당 표가 원래 네. 한 거의 170, 80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140, 50 나왔다. 네.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음, 봐라 이거 민주당. 실제 지금 국회에 어떤 세력들이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동안 누굴 뽑았던가? 그렇죠. 이번엔 제대로 지금 눈 가리고 뽑아야 된다. 공천 저렇게 하는 게 맞다. 네. 차라리 물갈이 해야 된다. 180석 있으면 뭐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가려보고 찍어야 된다 이번에. 그렇죠. 이런 게 좀 나오겠기 그런 여론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네요. 저는 재의결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좋다. 혹시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 양쪽에 양쪽에 한 것이 피디님 고맙습니다. 아니 이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가 방금 이제 그 네. 말씀하셨던 네. 그런 그 광신적 사랑. 광신적 사랑이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방송에 처음 얘기한 윤석열의 노래 부르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네. 네. 윤석열은 탄핵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사랑이 필요한 건데요. 네. 윤석열이 말하는 사랑의 이 가짜 사랑이다. 이거만 한 말씀 해주시죠. 선전되는 김에. 윤석열은 네.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닙니다. 아. 정상적인 인간만 가질 수 있고요. 네. 또 정신 건강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존재로서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저 책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건데 네.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인간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윤석열은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아하. 예. 그러면 선생님, 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 쉽지 않다면 모든 우리 전체 국민으로 본다면 몇 %나 이게 가능합니까? 뭐 정상인들은 가능하니까 대부분 다 정상이군요. 네, 그러면요. 7, 80%는 가능하다고 봐야죠.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게 한 그 20%? 2, 30%. 20, 30%. 야, 똑같이 나오는데 선생님 이거? 대략. 예. 그 70%를 위한 네네. 70%가 100%가 되는 세상을 해야 그렇죠.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지금 예. 210석, 200석이 뭡니까? 사실 그 300석을 다 원래는 그래야 되겠죠. 민주 진보가 다 하고 네. 그 안에서 진짜 좀 제대로 된 경쟁을 아니 정말로 계급적 입장에서 네네. 극우 보수를 찍을 사람은 네. 한 1%도 안 돼요. 인구 비례로 봤을 때. 1%도 안 된다고요? 그럼요. 30%가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은 지금 재벌, 네네. 기득권층, 아하.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상위 1, 2%밖에 안 되는 아주 넓게 잡아도 10%도 안 되는 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어요. 예. 정치만이 아니고 경제 모든 게 네. 나라를 망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합리적 판단에 기초해서 윤석열을 지지할 사람은 1%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 극소수 기득권층들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극소수군요. 네. 그럼 1%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면 계급 배반 지금 심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 30%는 네, 소위 나머지. 지금 지지하는 30% 네. 분들은 예를 들면 지금 극우 보수 계급 지지하는 배반. 사람들이 다 부자냐? 아, 아니 가난한 사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는 그 정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래된 그 사회과학 진영의 그 저 과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네, 부자 정당을 지지하느냐. 부자 정당을 지지하는가? 네. 자신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는데 네, 한국의 경우는 그 특수성은 분단에서 왔죠. 분단에서 왔다. 공포. 거기를 지지하지 않으면 죽는다. 죽는다. 빨갱이로 몰릴 수 있다. 여기에서 형성된 게 노인 세대의 보수층이에요. 아하. 극우 보수층. 특히 대구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구, 경북죠. 예전에는 정말 그 야권 지지 세력이. 야권 지지로 했고 뭐 일제 시대로 치면은 사회주의 운동이 그렇게 강했던 곳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쪽이. 동방의 모스크바로 불렸었죠. 동방의 모스크바. 네, 근데 엄청나게 많이 학살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70년대 공포. 때 결국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아. 70년대까지만 해도 박정희가 제일 싫어했던 게 대구 경북이에요. 아 그래요? 자기를 안 찍어줘서. 어. 네, 박근혜 지금 가 있는데. 네,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박정희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박정희가 대구 경북 사람들을 뭐 대량 학살한 사건이 인혁당 사건이거든요. 네네. 그 사건 이후에 대구 경북이 보수로 돌았었죠. 그 기점으로. 그런 학살이 오랫동안 학살당하면서. 공포를 주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러다 다 죽겠다. 아하. 그래서 보수화되는. 그리고 북에서 내려온 사실 월남민들도 대부분 그래서 보수화돼요. 남쪽에 내려오니까 자꾸 조사받고 네. 너희들 빨갱이 아니야? 아하. 의심받고 무섭잖아요. 네네. 이거 보수 완장을 차는 거죠. 아. 그래서 한국의 나이든 보수층은 그렇게 형성됐고요. 대체로.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열등감 같은 거. 너무 가난하고 괴롭고 그러다 보니까 동일시하는 거예요. 부자들을. 아. 그래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아하. 그걸 지지하면 마치 자기도 그런 주류에 속하는 것 같은 만족감을 느낀다든가. 왜곡된 심리네요. 네네. 그런 사람들 일부 있어요. 아. 그 다음에 또 요즘의 젊은 층은 그런 죽는다, 뭐 빨갱이로 몰려 죽는다는 아니지만 예, 예. 밥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아. 저쪽에 안 가면. 네. 그러니까 괜히 이제 민주당 쪽에 기웃거리거나 아하. 민주개혁 진영에 기웃거리면 밥줄 끊긴다. 어. 이 공포가 너무 커가지고 젊은 세대는. 네. 젊은 세대의 보수화는 그 때문에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한데. 네. 그러니까 옛날에야 사실 보수 쪽이 그 네.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원래가 보수가 힘을 갖고 있는 게 안보, 그다음에 경제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안보는 뭐 지금 여실히 드러나듯이 보수가 훨씬 위험하다는 게 드러나 버렸고요. 오히려 안보는 네. 진보 진영이 뭐 민주정에도 잘했다 이런 게 있고 네. 경제도 사실은 네. 지금 엄청나게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아, 그렇죠. 경제 완전 말아먹고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완전히 뭐 오늘 뭐 사과가 10,000원 한 알이 네. 지금 완전 경제가 완전히 망하는데요. 지금 대구 경북도 경제가 엉망이랍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런데 왜 젊은층들이 그거를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옛날 세대와 다른 점이 뭐냐면 고립돼 있어요. 철저할 아. 정도로 어릴 때부터 예. 고립돼 있어서 세계를 집단을 중심으로 보지 못해요. 자기를 중심으로 봐요. 예.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 아. 그러니까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해요. 왜냐? 혼자니까. 그러니까 고립돼 있으니까. 고립돼 있으니까 이 젊은이들은 딱 하나의 기준이 명확해요. 이 세상을 못 바꾼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혼자는 세상을 못 바꾸지 않습니까? 예, 예. 뭉쳐야 세상을 바꿀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젊은이들은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혼자 살아왔겠고 지금 혼자이기 때문에 혼자선 세상을 못 바꾸지 않습니까? 따라서 일단 전제 조건 걸어놔요. 세상 못 바꾼다. 못 바꾼다. 헬조선이고 뭐 흑수저 금수저 사회인 네, 건 네, 아는데 네. 못 바꿔 이거는. 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선택지는 개인적으로 살아남는 내가 수밖에 먹고 없는. 살 밥그릇을 그렇죠. 내가 챙긴다. 챙겨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사회를 바꾸는 쪽으로 가지 않고 아하. 보수층한테 잘 보여서 밥줄이라도 좀 잡으려고 하는 심리가 강해진 거죠. 선생님 마지막 그 말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윤석열이 자꾸 통일 얘기를 해요. 통일. 김용호랑. 예. 네. 이 두 놈이 청개구리. 그죠?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시정연설 하고 나니까 대한민국이 제일 주적이다. 현실이 그렇더라. 전쟁 나게 되면은 우리 전쟁은 싫지만 나게 되면 피하지 않겠다. 네. 아, 피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다. 않겠다,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이랑 뭐 얘네들이 북한이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이고 반통일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너무 웃겼어요, 그게. 웃기죠.
반통일? 아니 자기들이 주적으로 규정했잖아요. 제일 먼저 네, 그렇죠. 윤석열 정권이. 페이스북에 썼죠. 예. 북한은 주적. 아니 그리고 바꿨어요 다. 네. 교재랑. 국방부도 바뀌었고요. 네. 네. 자기들이 먼저 주적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북이 할 반응이 바로 그런 거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반통일 세력이다. 예. 민족을 포기했다. 네. 네. 윤석열이 먼저 한 짓이에요. 네. 근데 자기가 했을 때는 잊어버리고. 네. 북쪽에서 거기에 똑같이 대응을 하자. 아주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윤석열은 통일을 원래부터 추진하던 통일론자죠. 다만 네. 윤석열이 추구하는 통일은 무력에 기초한 흡수통일입니다. 흡수통일. 일관되게 형님의 힘에 기초한. 예, 형님의 힘에 기초한 형님을 등에 업은 무력에 기초한 흡수통일. 네. 이거를 윤석열은 계속 추구했던 거거든요. 예, 예. 근데 북에서도 똑같이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네. 북도 통일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네. 북도 무력에 기초한 흡수통일. 네. 그러니까 북쪽 표현을 빌자면 점령, 평정, 수복 편입이죠. 네. 이런 방식의 통일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정면 충돌이죠. 무력 평정. 예. 네. 그러면 윤석열이 추구하는 거나 북에서 추구하는 거나 완전히 똑같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이 단초는 윤석열이 먼저 제공한 거고요. 네, 네. 이제 그러자 윤석열이 부랴부랴 통일을 얘기하는데 무슨 통일을 얘기하겠습니까? 예. 평화적으로 통일할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연방제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60, 70년대부터 연방제를 주장했던 거예요. 아. 왜냐하면 전쟁을 안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네, 네. 남쪽 체제, 북쪽 체제를 가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통일해야 되는데 연방제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북쪽도 연방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연방제 이런 거 네. 주장하다가 남쪽에서 하도 이제 반대가 심하니까 연합제 네, 네. 쪽으로 좀 나중에는 방향을 조금 틀긴 했지만 네. 그래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보관은 연방제란 말이죠. 그래서 평화 통일은 그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전쟁을 안 하고 통일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그건 그거밖에 없다 이거죠. 그 이외의 나머지 통일 방안은 다 네. 흡수 통일 방안이에요. 네, 네. 예를 들면 한국의 공식 통일 방안인 지금까지의 네. 한민족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인가요? 네. 그런 게 있는데 네, 네. 흡수 통일 방안입니다. 결국 대화 교류 이렇게 해가지고 북을 무장해제시키고 예. 정권을 붕괴시킨 다음에 먹겠다는 맨 마지막 단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쪽에서 평가하기에는 흡수 통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북쪽에서 이번에 시정연설과 전원회의 때 70년을 돌아봤을 때 남쪽이 일관되게 추구한 거는 네. 흡수 통일이라는 거죠. 네, 체제 네. 붕괴.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대화가 필요하냐. 통일은 불가능하다. 이게 우리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이 아마 뭐 청개구리니까 또 이제 발표를 하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나는 통일을 정말 원해요. 그런데 네, 네. 내용을 보면 분명히 무력에 의한 흡수 통일 예. 방안일 겁니다. 지금 그렇더라고요, 지금. 예, 보니까. 그걸 그럴싸하게 말을 좀 네네. 마사지해서 발표하는 걸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 그게 그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네. 통일부에서도 이제는 통일 얘기에 인권이 들어와야 한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흡수 통일이잖아요. 네, 흡수통일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뭐 통일 하는데 네. 결국 이것도 이제 사실 그동안 그 저 독재 정권들도 흡수통일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은 그렇게까지 말은 못했잖아요. 대놓고는 못했죠. 대놓고는 못했죠. 네. 박정희도 네. 그 조국통일 3대 원칙을 합의를 했으니까요. 7.4 공동성명. 예. 7.4 공동성명을. 네. 근데 박정희라고 하는 그 완전히 그런 노태우도 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내심으로는 흡수통일 마음이 있더라도 그렇죠. 그래도 겉으로는 예, 예. 그래도 이제 통일하자. 예. 네, 김영삼도 그 뭐 유명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민족이 또 예. 앞선다. 사상보다 민족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이념보다. 했는데 예. 이제 얘네들은 윤석열은 그만큼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제 뭐 가면을 쓸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이제. 네. 얼굴이 너무 커가지고 감이 잘 안 맞나 봐요. 그래서 그러군요. 네. 친일, 그다음에 반통일, 전쟁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그대로 네. 맨몸이 드러나 버린 민낯이 드러난 그런 상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싸대기가 또 이렇게 1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시고 또 이번 주 지금 훈련이 진행되는데 다들 무사하시기를 서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또 토요일 날 시청에 모여서 함께 이번 주가 시청인가요? 대통령실 앞인가 이거 잘 모르겠네요. 네, 함께 모여서 또 전쟁 반대를 또 윤석열 탄핵을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예, 요즘 그 영화 파묘가 네. 엄청나게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나흘 만에 200만을 돌파했다고 그래요. 네네. 네네. 이게 지금 서울의 봄보다 빠르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문제는 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건국 전쟁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승만 다룬 거. 네네. 이 감독이 네. 지금 좌파들이 파묘를 어, 많이 보고 있는데 어. 우리 건국 전쟁도 좀 많이 봐줘라. 봐줘라. 네. 그 영화는 좌파 영화다. 아, 좌파 영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래? 나 몰랐는데 그럼 이거 판매 보러 가야 되겠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인기를 그 위해서 뭐 많이 홍보를 해주고 있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단 그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시기와 질투를 좀 느끼는 것 같고 아하. 자기가 만든 영화는 잘 흥행이 안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안 되는데 파면은 히트를 치니까 야구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감독이 얼마나 후진 감독이고 네. 잘 못 나가는 감독이었으면 네네. 건국전쟁 따위를 만들었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이름 내놓으라 하는 위인들 감독들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렇죠? 세계 영화제 상 받고 이런 감독들이 예. 건국전쟁 만들겠어요? 만들려고 그러면 미쳤냐 그러죠. 네. 어, 절대 안 만들죠. 안 만들죠. 얼마나 볼품없는 감독이면 이걸 만들었겠냐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 올리겠죠. 자기가 이렇게 초라하게 살다가 겨우 이거 만들어서 나름 언론에도 좀 나오고 이러는데 갑자기 네. 파묘가 확 떠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묻히니까 아하. 거기에 대한 시기와 질투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예. 사실 건국전쟁이야 동원을 해야 해서 보는 거고요. 영화비를 선생님 영화 보면 영화비를 돌려준대요. 그러니까요. 네네. 예, 그 돈 어디서 났지 너? 윤석열이 좋겠죠. 네. 뭐 어쨌든 그쪽 세력이 집중적으로 동원을 해서 보는 영화고 네네. 파면은 자발적으로 대중들이 보는 영화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차원이 다르고요. 음. 그리고 이 감독이 일단 건국전쟁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음. 뭐예요? 윤석열에게 잘 보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한마디로 네. 이번 발언도 그 연장선에서 또 해석할 수 있죠. 아. 좌파들이 보는 영화다 이렇게 매도하면서 아하. 건국전쟁은 좋은 영화다 이러면서 저 이런 거 만들었어요. 위에다 잘 보이려고 하는 짓이에요. 잘 보이려고. 얼마나 그동안 감독했을 때 영화들이 안 됐으면 이랬을까. 네. 그지 뭐 전에 뭘 만들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네. 이름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건국 전쟁이라는 게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그 다큐멘터리던가요? 백년 백년 전쟁. 전쟁. 예. 그거 재밌죠 그거. 그 재밌죠. 이승만의 이제 파헤치는. 그렇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파헤치는 거던가요 그게? 네, 저는 네. 안 봤습니다. 그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조회수도 엄청나고요 그게.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대항해서 만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목도 좀 비슷하게 백년 네. 전쟁이 아니라 뭐 건국 전쟁이다. 네, 실제로 건국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전쟁한 네. 분들이 진짜 얼마나 많은데 그걸 이승만을 갖다가 그런 분들을 이승만이 다 잡아서 족쳤죠. 네. 죽이거나. 그러니까요. 이 천하의 이놈이 이승만이 제일 안 좋은 악행 중에 하나 그거 아닙니까? 반민특위를 반민특위에 해체하고 해체한 거죠. 친일파들을 다 기용해가지고 네, 물론 맞습니다. 뭐 뒤에 미국 놈들이 있었던 것은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역사적으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은 건데요. 그렇죠. 동상도 무너뜨려지고. 예, 4.19 혁명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가 가라 하와이 해가지고 간 건데. 네. 예, 근데 또 이게 이 감독 말이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선생님. 제가 영화를 못 봤는데 네. 파묘에 네. 이 배우들 거기에 주인공 그 역들의 이름이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래요. 또. 나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저 차량 넘버가 뭐 0301. 아, 내일 모레가 3월 1일인데요. 네네네. 뭐 0815. 아, 이렇다고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게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그 반일 성의 그 내용이 네네.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더욱 더 화가 나겠죠. 아, 근데 얘네들은 왜 반일을 좌파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반일이 왜 싫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친일파 때 친일 인증이구나 또 이게. 자기들은 친일파잖아요. 네. 근데 이승만이 친일파들을 등용하고 반민특위를 했을 때 명분이 뭐였습니까? 예. 좌파 탄압이죠. 빨갱이. 빨갱이.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소위 빨갱이에 대한 공격은 친일파들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작된 그 프레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쓰는 것부터 쓰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얘기하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누가 포함되느냐? 반일 네, 세력이 네. 포함되는 거예요. 홍범도 장군이 포함되는 그 거군요. 포함되는 거예요. 흉상 제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이제 시각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 지금 이제 이번 주가 3.1절이란 말입니다. 네. 네, 참 그런데 이 파묘가 반일 영화라고 보지 말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다큐 영화가 건국전쟁, 네. 이승만을 다룬 영화고 그 영화가 좋다고 윤석열부터 뭐 한동훈까지 뭐 엄지척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네. 나라꼴이 네, 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너무 좀 답답합니다. 윤석열이 그저 3.1절 기념 예배에 갔더라고요 며칠 전에. 예배에 갔어요? 예, 가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게 네.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 네. 그다음에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걔는 아는 게 그밖에 없잖아요. 자유밖에. 독립이란 말을 못해요, 선생님. 아, 독립. 그러니까 윤석열은 독립이란 말을 못하고 음. 한동훈은 김건희란 말을 못해요. 그렇군요. 네. 그거 정신병인데. 심지어는 지금 억압이죠, 억압. 그 도이치 특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특검이라고도 네. 못하고. 근데 이번에 SBS에서 한 방송에서 김건희 특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방심위 위해서인가? 그 제재를 가했습니다. 오.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해야지. 해야 된다고? 예. 어. 그 호칭을 안 붙였다고. 아. 와 나라가 정말. 정말 웃기는군요. 네. 근데 윤석열은 예배하러 가면 안 되잖아요, 얘. 왜 그러죠? 얘 이교도인데. 이교도입니까? 천공교잖아요. 네. 가짜 신도인데요. 아, 네. 교회에서 윤석열 받아주면 안 됩니다. 자꾸 받아주네.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네. 이교도입니다. 지난번에도 이태원 참사 그때도 그 교회 가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도 없는 네, 다 신도들 다 내보내고 네. 자기 혼자 있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그래도 그 신도도 같이 있었나 보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 직원들이고요. 쇼했죠, 쇼. 아, 그러니까 왜 종교를 악용한 거예요? 이 사람 네. 기독교인도 아닌데. 이건 기독교 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도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네. 모두는 아니지만 네. 기득권 세력화된 기득권 세력, 교회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결탁하는 거죠. 네. 예, 교회 세력들이 함께. 원래대로라면 못 들어오게 해야죠.